자, 등비수열에 관한 문제입니다. 등비수열의 합에 관한 정보가 하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등비수열의 이제 항을 알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등비수열의 합 공식이 쓰이겠죠. 그러면 우리 교과서에서는 136페이지에 있고요. 등비수열의 합은 두 가지의 공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비가 1이 아닌 경우와 공비가 1인 경우죠. 공비가 1인 경우에는 공식을 외울 필요 없이 너무 당연하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은 첫 번째 항 그리고 두 번째 항 이 모든 항들이 다 똑같기 때문에 결국에는 A를 항의 개수만큼 더한 것이라서 그냥 간단하게 n 곱하기 A가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것을 외울 상황이 아니고 사실상 외워야 되는 공식은 공비가 1이 아닌 경우입니다. 자, 공비가 1이 아닌 경우의 등비수열의 합은 R-1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제곱 마이너스 1 또는 공비가 1보다 작은 경우라면 1-R로 시작을 해줘야 분모 분자가 모두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공식을 쓰면 됩니다. 사실은 공비가 1이 아닌 경우에는 이거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정답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 구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이제 S3과 S6의 비율이 17이라는 것을 이 공식을 이용해서 벗겨내고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정리를 해서 문제를 풀어볼까 합니다. 자, 우선 문제에서 구하는 것은 A3분의 A6이면은 AR의 제곱분의 AR의 5제곱이니까 약분하면은 R의 세제곱.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는 것은 사실상 공비의 세제곱을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잊어버리고 공비의 세제곱만 구하면 되겠죠. 공비의 세제곱을 구한다는 말은 사실상 공비를 구하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식을 정리하다 보면 공비를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S3에다가 이제 공식을 집어넣으면은 이 공식을 그대로 쓰면 되죠. 이렇게 되고 S6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약분이 가능하죠. R-1, R-뭐 약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A와 A도 약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 R의 세제곱 마이너스 1분의 R의 6제곱 마이너스 1만 남으니까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자주 풀어본 친구들은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합차 공식이 떠올라야 합니다. R의 6제곱이 3의 제곱으로 보이고 1이 1의 제곱처럼 보여야 돼요. 이거 연습하려고 고1 때부터 그렇게 많이 인수분해를 연습을 했었던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분자를 인수분해해주면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해주면 이렇게 되고요. 아래 위로 약분할 것을 약분해주면 사실 남는 거는 R의 세제곱 플러스 1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이게 17이라고 했으니까 R의 세제곱은 16. 공비를 구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이게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는 거라서 답은 16이 되겠죠. 자, 8번 문제입니다. 수열은 첫째 항이 2이고 이러한 식을 만족한다 라고 나와 있고 11번째 항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문제를 맨 처음 봤을 때 좀 떠올라야 될 것은 여기에서 등차 수열이라는 언급도 없고 등비 수열이라는 언급도 없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일반항을 가진다라는 것도 보장할 수 없는 수열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식을 세우려고 처음부터 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 특히 등차나 등비라고 심지어 등차나 등비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푸는 그런 악수를 두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첫째 항이 2라는 힌트가 나와 있고 중요한 거는 이 식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식을 n에다가 뭔가를 대입을 하면 그냥 바로 풀이를 시작을 할게요. 그냥 이거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지 않으면 n에다가 10을 넣어야겠다는 생각이 잘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10이라고 집어넣어 볼게요.
n을 10이라고 두고 시그마 기호를 다 풀어 제끼면 푼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죠? 시그마 기호 없이 다 나열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나열을 한번 해봅시다. 사실 이게 하기 전에 머릿속으로 바로 그려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면은 첫째 항은 K에 1 집어넣으면 A1-A2 K에 2를 집어넣으면 A2-A3 마지막으로 K에 10을 집어넣으면 10-A11 되니까 이제 문제에서 얘가 여기 n자리에다가 10을 넣으면 마이너스 90 되잖아요. 근데 가운데 이렇게 소거가 되니까 그리고 문제에서 A1은 2라고 했고 그러면 다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90은 2 마이너스 A11만 남거든요. 그래서 이게 머릿속으로 좀 그려진다면 처음에 n자리에다가 10을 집어넣으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문제풀이 실력이 궤도에 오르면은 이 식을 봤을 때 n자리에 무엇을 집어넣어야 n자리에 뭘 집어넣어야 얘도 써먹고 얘도 구할 수 있을까? 이 A1과 A11 모두 들어가는 식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n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이거 두 개 다 등장하는 식을 만들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 n에다가 10을 집어넣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집어넣은 결과 필요 없는 것들이 모두 사라지고 그러면 A11의 값은 당연하게 92가 되겠습니다. 자, 9번은 너무 쉽죠? 그래서 그냥 풀이를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전개하면 되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은 다항식의 나눗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다항식의 나눗셈 이야기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다항식의 나눗셈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고1 때 어떤 식 A를 B로 나누면은 이제 몫이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가 나올 거고 그러면 이 상황을 한 줄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A는 B 곱하기 Q 플러스 R 이렇게 한 줄짜리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라는 식을 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이렇게 몫은 x 마이너스 1이 나오고 나머지가 1이 나오는 상황을 식으로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bq니까 이거 두 개 곱해야 되죠.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나머지 이렇게 적는 거를 배웠었어요. 이게 수능 칠 때까지 감초처럼 군데군데서 나오니까 심지어는 이제 2학기 수학에도 나오니까 A 이꼴 BQ 플러스 R은 꼭 복습을 해 두어야 됩니다. 이걸 언제까지나 매번 복습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이까지 나오는 상황을 이 식으로 표현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을 무엇으로 나누었더니 x 마이너스 n으로 나누었더니 몫이 뭔가 x에 관한 식으로 나올 것이고 나머지가 an이라는 상황이잖아요. 이 몫을 직접 구해봐야겠네요. 그죠? 자, 직접 한번 나눠보면은 몫이 x가 될 거고 일단 x제곱 마이너스 nx 위에서 밑을 빼면 n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3 되니까 여기 상수항은 n 플러스 2를 적어줘야지 이렇게 뺄 때 두 개가 날아가겠죠. 그래서 다 빼면 나머지가 마이너스 3 플러스 n 곱하기 n 플러스 2 다 전개를 하면 n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3 이걸 an이라고 두자는 겁니다. 그럼 어떤 수열에 관한 문제이든지 일반항을 다 구할 수 있으면 아무리 복잡해도 일반항을 다 구했잖아. 그지? 막 중간에 이런 K 같은 거 이런 속임수 같은 거 없잖아. 다 까발려졌잖아요. 개수가 1이고 2고 마이너스 3이고 다 나왔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그냥 쉬운 겁니다. 일반항을 구했으니까. 어떤 식을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렇게 식을 구했는데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이 식을 아는 거고요.
어떤 식을 구해봤는데 x제곱하고 가운데 개수를 모르고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아직 a를 모르니까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나왔으면 식을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우리는 일반항을 구한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사실 어떤 어려운 문제를 물어보더라도 일반항을 다 아니까 미지의 개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여기서부터는 스스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문제를 끝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이게 구하는 겁니다. 예전에 이 AK 자리에다가 K제곱 플러스 2K-3을 대입을 하면은 식이 다 까발려졌으니까. 식에 있어서 모르는 게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그냥 풀면 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됐지? 그럼 그냥 전개해가지고 이런 거 공식은 여러분 다 알 테니까 그냥 대입하겠습니다. 이제 단순 계산이니까 계산만 그대로 하면은 답이 마이너스 77이라고 나올 거예요.